안녕하세요. 고품격 독서인문 팟캐스트 부끄부끄 방송을 시작합니다. 어느새 달력의 마지막 페이지 12월이 찾아왔습니다. 12월은 끝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달이기도 하죠. 함께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다가오는 내일을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지은입니다. 시간과 발맞추며 살아가기 힘들다는 걸 언제쯤 깨달았을까요? 우리는 각자 시간에 적응하며 살아갑니다. 내게 느리게만 느껴지는 시간이 남에게는 빠르게 느껴질 수 있죠. 한 해가 가기 전 바쁘게 살아오느라 놓쳤던 인연들에게 연락해보시는 건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오매불망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눈사람 같은 아나운서 장진혁입니다. 추운 바람을 뚫고 우리 부끄부끄가 24년 마지막 12월에 도착을 했습니다. 뿌뿌뿌뿌이 와 그치다. 첫 시작에 설렘이 가시기도 전에 12월이라니 솔직히 조금 믿기지 않네요. 전 이번 24년도에는 부끄부끄 방송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새로운 사람들과 시작하면서 오는 떨림과 그리고 책을 통해 새로운 것들을 배워가는 짜릿함. 저는 멋있죠? 진혁쌤이 아들 멋있죠? 이제 마지막이니까 제가 다 받아드릴게요. 이제 12월에 부끄부끄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 찾아왔잖아요. 진혁쌤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좋아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맞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원동력은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끄부끄의 마지막 주제는 바로 사랑입니다. 언제 다뤄주시나 목이 빠지게 기다렸는데 바로 12월 추운 바람을 막아주시려고 이제 풀어주시는군요. 감동입니다. 네, 맞아요. 12월의 시작인 오늘 방송에 귀한 손님들이 찾아왔다고 하네요. 진혁쌤, 어떤 분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방송에는 광양에 살고 있는 중마고등학교 학생들이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하는데요. 저희 방송에서 들려드리는 이야기처럼 작가님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냈다고 해요. 학생들의 방송이 오랜만이라서 너무 기대되는데요. 과연 어떤 이야기가 담겼을지 12월 추운 바람도 사랑의 따뜻함으로 이겨낼 부끄부끄와 함께 다 같이 책 속으로 떠나볼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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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제 2학년 3반 신채린입니다. 2학년 4반 문하늘입니다. 2학년 3반 서하은입니다. 근데 저희 왜 모인 건가요? 일단 저희가 이번에 모이게 된 이유는 쉽게 말해 이제 남궁인이라는 사람에 대한 걸 이제 이야기를 해보고자 이렇게 모였는데요. 한번 남궁인이라는 사람, 이 도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근데 도서인데 왜 사람이라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조금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남궁인이라는 이 사람, 이러한 도서는 없습니다. 저희가 그냥 한번 이 작가님이 지으신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먼저 이 작가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이렇게 그냥 타이틀로 정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근데 많고 많은 작가님들 중에서 왜 남궁인 작가님이 선택되셨나요? 그거 되게 좋은 질문인데요. 저희가 사실 이제 10월 23일 수요일에 그 남궁인 작가님께서 무려 서울에서 저희 학교까지 이렇게 힘들게 와주셨는데요. 저희가 그때 그날 5교시인가 6교시 그때쯤에 이제 남궁인 작가님과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누고 또
질문도 해보고 약간 이러한 시간을 저희가 가진 적이 있어요. 그때 정말 저는 되게 좋았었거든요. 되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살 수 있구나라는 건 생각도 들었고 되게 저한테는 되게 흥미로운 강연이었어요. 또 저희가 사실 남궁인 작가님을 만나기 전에 세 가지 책을 읽었는데요. 저희가 읽은 책은 지독한 하루와 제법 안 오는 날들과 날 복숭아라는 책입니다. 맞아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책도 읽고 미리 이제 사전에 모여가지고 질의응답, 그러니까 작가님한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도대체 뭐가 궁금한지 이런 것도 만나서 이야기를 또 나눠보고,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이렇게 모이게 된 이런 이유도 사실 그런 강연 듣고 질의응답도 해보고 이런 걸 여러 가지 가정을 했었잖아요. 이제 이런 걸 한번 하나로 모아가지고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으니까 담아보면 어떨까, 기록으로 남겨보면 어떨까 싶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여러 사람들과 이렇게 공유하면 어떨까, 저의 생각들을. 그래서 이제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궁인 작가님의 초청 강연에서 들었던 경험담이 인상 깊었는데요. 그 중에 남궁인 작가님이 여행을 가셨는데 그 도중에 돈을 잃어버리셔서 현지 가게에서 기간제로 일을 하셔서 다시 그 돈으로 한국으로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혹시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었나요? 전 진짜 너무 인상 깊은 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하나 꼽으려고 해도 솔직히 힘든데, 그 중에 하나 진짜 꼽아보자면, 이게 하나 있네요. 그러니까 남궁인 작가님이 이제 응급의학과이셨잖아요. 혹시 다들 이제 응급의학과라는 말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이제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엄청 분주하고 그럼에도 또 보람찬 일을 하는 그런 의사님들의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저도 드라마나 그런 데서 응급의학과를 많이 접했는데요. 낭만다타 김사부라는 드라마 아시나요? 당연히 알죠. 네. 그 드라마의 핵심 그 과가 응급의학과잖아요. 그 응급의학과에서는 되게 엄청 분주한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런지 좀 정이 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응급의학과, 솔직히 약간 좀 말부터 좀 멋있었는데, 약간 요즘 의대 열풍이라는 되게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대라고 하니까 되게 멋있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작가님이 학문에 이제 손을 넣어서 하는 이런 치료법이라든지 이런 거 말씀해 주셨을 때 되게 약간 인간적이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또 이제 약간 되게 딱딱한 안경 쓰신 교수님들만 앉아 계실 줄 알았는데 되게 약간 재밌고, 그리고 또 되게 뭔가 세상에서 되게 재밌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약간 술 취해가지고 이제 머리가 이제 깨지신 이런 분들도 있고, 약간, 물론 이게 슬픈 일이지만, 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 응급의학과 하면은, 약간,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급할 때 오는 데가 응급의학과잖아요. 근데 되게 그런 걸 보면서 또 되게 의미 있고 보람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전 작가님의 어릴 적 꿈이 약간 그 의사 쪽은 아니셨던 걸로 들었거든요, 강연 때. 맞아요. 근데 의사도 되고 그때 글을 좋아하셨던 이 의사님의 꿈도 지금 같이 이룬 걸 보니까 너무 멋있었고, 지금 책을 여러 권 쓰신 걸 보면 아시겠지만 이 작가님이 엄청 글을 사랑하시는 것 같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저희가 읽은 남궁인 작가님의 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일단은 각자 한번 자기가 어떠한 책을 읽었고, 그리고 이 책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책 읽으면서 어떠한 부분이, 어떠한 또 구절 등이 인상 깊었는지 간단하게 약간 브리핑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저는 제법 안 온한 날들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은 만약은 없다라는 저희가 강연 전에 다 같이 읽었던 책보다는 좀 더 일상적인 내용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남궁인 작가님의 좀 더 개인적인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여러 사랑 이야기도 있었고, 정말요? 네. 그리고 응급실에서 뭐 느낀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기억에 남는 문장을 제가 몇 개 말해보겠습니다. 생이 길어질수록 이해할 수 있는 고통의 가지수가 느는 것이다. 이 문장을 보고 좀 공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은 아니지만 제가 고등학교에도 들어오고 살아오면서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감정의 가지수가 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은 친구가 저에게 뭐 고민을 털어놓았던 거나 그런 거를 제가 겪지 않았을 때 않고 들었을 때는 그렇게 엄청 와닿지 않았던 것 같은데 막상 제가 겪으니까 그때 친구가 했던 말이 생각나면서 엄청 점점 갈수록 제가 아는 감정의 수가 많아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약간 이제 방금 생이 길어질수록 이제 고통의 가지수가 느는 것 같다. 약간 이렇게 이런 문구를 잘 읽어주셨는데 저는 약간 이런 문장을 보면서 좀 슬픈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대부분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생이 길어질수록 고통이나 이런 좀 슬프거나 되게 많이 우울하다. 이런 말을 하는 게 더 약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누군가가 나는 생이 길어지고 더 많이 살수록 너무 행복해 이런 말 한 거를 저는 주변에서 별로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다들 그러세요? 지금도 약간 행복한 기억은 더 어릴 때 맞아요, 생각이 맞아요. 나잖아요. 다들 이제 행복한 기억을 찾으려면 어렸을 때를 대부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이런 면에서 조금 슬펐습니다. 네. 저도 앞에 두 분의 얘기를 듣고 생각났는데요. 혹시 나이대에 따라 생각나는 얼굴의 표정들이 있으실까요? 이것도 제가 아까 약간 말한 거랑 살짝 일맥상통하는 게 같은데, 진짜, 딱딱 유치원 때. 유치원 시절 하면 웃는 얼굴. 맞아요. 또 초등학교 때는 그래도 조금 밝은 얼굴. 고등학교 때, 중학교 뛰어넘었다. 중학교 때는 살짝 약간 다운된 얼굴.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완전히 다운된 얼굴. 진짜 그게 너무 슬픈 것 같아요. 이러한 현실이. 근데 이러한 현실이 과연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저희가 무언가를 바꿀 수는 없을까요? 저도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요. 되게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다른 나라를 많이 보면은 청소년들도 되게 많이 웃고 다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에 이런 게 좀 맞나 싶기도 하고, 청소년들이 공부를 하고 오히려 즐기지 못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자주 했었습니다. 이제 이건 살짝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니까 이제 다음 걸로 또 넘어가 볼게요. 이제 그 다음 저의 차례인데요. 제가 읽은 책은 지독한 하루입니다. 이 책은 그 만약이 없다라는 책의 후속작으로 쓰인 책인데, 일단 표지부터 보면은 약간 알 수 있는 것처럼 살짝 약간 피 같지 않나요? 약간 피가 살짝 섞여 있는 약간 이런 자줏빛의 색인데, 네. 일단은 이런 처음 느낌을 뒤로 하고 간단히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이 책은 이제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궁희 작가님이 이제 의사 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겪으셨던 여러 가지의 일들, 이런 프롤로그들을 이제 담고 있는 게 이 책인데,
저는 여기서 기내 난동 사건을 마주하며 이라는 부분도 정말 많이 기억에 남아요. 왜냐하면 그 혹시 닥터스인가? 혹시 보셨나요? 알아요? 네. 그 의학 드라마에서 약간 조직처럼 보이는 이제 약간 사내들? 여러 명의 이제 그런 조직들이 와서 자기네 이제 보스가 다쳤다라고 하면서 되게 치료해주라 하면서 의사들을 되게 좀 갈구고 좀 압박하고 좀 이렇게 했던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딱 이 내용이랑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정말 놀랐던 게 이 드라마 속의 일이 진짜로 일어나다니 이런 게 진짜 너무 놀랐었고 네, 이제 여러 가지의 이런 일들을 담고 있는데 다 하나같이 담고 있는 공통점이 이제 제목이랑 약간 걸맞게 살짝 좀 어두운 느낌, 좀 의사생활하면서 힘들었던 점이 좀 많이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저도 그 다음에 이제 인상 깊은 구절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자면 221페이지에 하루에도 몇백 번씩 선택해야 하는 선택지 중 하나였다. 라는 이런 짧은 문구가 있는데 저는 이 문구에서 정말 많은 감정과 이런 걸 느꼈습니다. 일단은 이러한 말을 들어보면은 솔직히 저희의 인생에 있어서도 B랑 D 사이에 C가 있다라는 것처럼 정말 많은 선택지가 있는데 이런 의사들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선택지가 있을까. 근데 이러한 선택 중에서도 과연 항상 다 옳은 선택만 할까요? 저는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한 기관에 대해서도 많은 질환의 질병들이 있잖아요. 이런 면에서 하루하루 매일 다른 선택들을 해야 된다는 게 예를 들면은 전에 했던 선택이 앞에 있는 그 환자의 질병과 비슷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앞에 있는 질병과 같은 질병을 진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이러면서 실수도 나올 수 있겠다 이런 거죠. 저는 그래도 나중에 생각했을 때 그게 옳지 않아 보일지도 모르지만 그 순간에서만큼은 그게 옳았다고 생각하면서 최선의 선택을 했던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옳다고 생각하고 과거를 후회하지 보내는 말자. 게 되게 좋은 마인드네요. 제가 느꼈던 거는 이제 의사들은 그 하나의 자신이 맡은 이런 환자에 있어서 그 환자의 사망 진단서를 내려야 되는 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디까지가 삶과 죽음인지 그런 경계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이 환자가 정말로 사망에 이르렀다면 이제 사망 진단서를 내려야 하는데 이때 이것도 하나의 어쩌면 선택이잖아요. 과연 이 선택이 이제 항상 옳은 것일까라는 걸 저는 말하고 싶었고 그리고 또 이제 더 나아가서 이 인간이라는 이런 존재가 다른 인간의 존재를 이렇게 한 끗 차이로 그냥 이렇게 딱 정해서 할 수도 있을까라는 것에도 이제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말해주세요. 네. 제가 선택한 책은 나의 복숭아라는 책인데요. 이 책, 감사합니다. 귀엽네요, 책이. 이 책은 앞에 했던 지독한 하루와는 다르게 되게 재밌는 책이에요. 왜냐하면 남궁인 작가님의 약간 단점? 재밌는 경험이 들어있는 책인데요. 일단 이 책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자면 남궁인 작가님은 의사시잖아요. 그럼 보통의 사람들이 남궁인 작가님 대부분의 일을 다 잘한다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런데 정말 이 작가님이 정말 이건 진짜 못한다고 말해도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단지 의사라는 이러한 직책이나 이런 거. 맞아요. 그런데 진짜 못하시는 게 있습니다. 뭔가요? 저 정말 궁금해요. 뭔가요? 노래인데요. 제가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일단 이 남궁 작가님은 밴드를 하셨어요. 아마추어 밴드. 슬기로운
그러니까 슬기로운 의사생활이. 되게 맞아요. 되게 아마추어 밴드인데 이 아마추어 밴드를 8년 동안 하셨대요. 그럼 보통 사람들은 다 노래를 잘 하신다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래도 기본적인 그런 지식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작가님이 진짜 못한다는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너무 진지하는 거 아닌가요? 연인한테 노래를 불러드렸대요. 네. 그런데 이 연인이 싸울 때 내가 너 노래를 정말 못하는 이유가 들어줬다 라고 말을 할 정도로 정말 못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상 깊었던 장면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이 작가님 이 노래를 정말 신뢰하는 사람 앞에서만 하신다고 하는데 혹시 그런 경험이 있나요? 이 사람 앞에서 신뢰하는 사람 앞에서는 이거를 한다. 내가 못하는 걸 한다? 그냥 그런 것도 되고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 앞에서만 하는 행동이 있나? 저는 약간 신뢰가 가는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게, 저는 약간 무엇보다 제 고민을 가장 많이 털어놓는 것 같고, 먼저.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춤을 추는 것입니다. 진짜요? 저랑 같이 학교 생활을 하시면 알다시피 저는 정말 춤이랑은 거리가 먼 사람이잖아요. 차라리 책보다 펜을 잡자라는 이런 주의의 사람인데 진짜 그 정도로 저는 춤을 싫어합니다. 근데 유독 가족들 앞에서는 춤출 맛이 나더라고요. 좀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이걸 못해도 내가 신뢰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뭔가 이해해 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저만의 이런 신념이 있는지 그냥 용기가 납니다. 신뢰가 가는 사람들 앞에서는. 저는 약간 신뢰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제 모든 친구들을 근데 좀 덜 친하거나 그런 친구들이랑 있을 때는 뭔가 조용하면 머릿속으로 계속 약간 무슨 질문할 거리를 조금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도 그래요. 그래요? 근데 약간 좀 신뢰하는 정말 그 가까운 친구랑 있을 때는 그런 생각이 없고 약간 아무 말이 없는 침묵 속에서도 딱히 그 어색함이 안 드는 거 뭔지 아시죠? 뭔지 알아요. 약간 뭔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제 경험을 말씀 안 드렸네요. 전 행동을 하진 않아요. 저는 신뢰하는 친구 앞에서도 제가 원래 고민 잘 말 못하는 약간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신뢰한다, 정말 내 친구다라고 생각을 해도 제 고민을 속에서만 생각하고 말로 못 꺼내요. 혹시 고민을 솔직히 다 말씀하시는 편인가요? 저는 약간 옛날에는 되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짐덩이를 다른 사람들이랑 약간 공유를 하면 약간 오히려 나의 이런 좀 아픈 부분이나 이런 단점? 이런 그림자? 약간 이런 거를 좀 까발리는 것 같아서 살짝 그런 걸 꺼려 했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되게 그러니까 많이 말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을 해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약간 슬픔도 나눌수록 작아지고 기쁨은 나눌수록 커진다. 그러니까 이런 말처럼 정말 힘든 것이 이런 응어리가 있으면 그러니까 말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속이 시원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꼭 해보세요. 시도해보세요. 저는 고민을 잘 말하긴 하는데 소수 친구들한테만 잘 말하고 저도 약간 체리님처럼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럴 때는 쉽게 말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갈수록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쉬워지는 것 같아요. 제 감정을 드러내는 게. 하긴 인간은 이제 사회적 동물이다 보니 혼자 살아갈 수는 없어요. 저희가 남궁인 작가님의 책을 이렇게 여러 권 읽어봤잖아요. 읽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 남궁인 작가님의 직업이 총 2가지잖아요. 작가랑 의사. 그죠. 네, 이 직업들에 대해서 혹시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궁금해요. 이 2개의 직업에 대해서요? 네.
일단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이 두 직업이 약간 이 두 직업에 대해서 정말 다 각자 개개인의 이러한 특성이 있어서 정말 대단한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솔직히 의사랑 작가 이 두 개의 직업이 솔직히 뭐 이과 대 문과라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솔직히 상반된 느낌의 직업이긴 하잖아요. 그 계열적으로 있어서도. 근데 이제 이러한 두 가지 직업이 하나로 이제 어울려서 남궁인이라는 의사이자 작가분을 만들어내는 걸 보면서 저도 나중에 한번 약간 그러니까 다른 느낌의 두 가지 직업을 한번 저도 가지면서 되게 정말 바쁘게 살아보고 싶다. 진짜 숨 가쁘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리고 아까 질문에 마저 대답을 해보면, 의사라는 이제 직업은 이제 힘들지만 그래도 보람찰 것 같은 직업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작가는 사실 저도 어렸을 때 글쓰기를 정말 좋아해서 작가도 한번 돼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가는 그런 것 같아요. 자신이 쓰는 이런 글로써 다른 사람의 마음을 치료해주는 약간 그런 직업이지 않을까. 저 또한 그런 다른 사람들이 쓴 이런 글들로 많은 마음의 이런 위안이나 이런 걸 얻었고, 또 나중에 나아가서 저도 다른 사람한테 위안을 주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 두 직업은 약간 공통점도 있네요.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물리적으로나 아니면 그러니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둘 다 도움을 주는 직업인 것 같아요. 정말 따뜻한 직업인 것 같아요. 하은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글에는 정말 힘이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방금 아까도 느끼고 왔는데 공부하기에 앞서서 제가 플랜을 좀 짜봤어요. 글로 직접. 근데 쓰기 전에는 그렇게 막 이렇게 의욕이 크게 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쓰고 나니까 엄청 갑자기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엄청 솟구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작가라는 직업은 정말 읽는 사람의 마음속에 약간 숨겨져 있던 그런 것을 꺼내줄 수 있는 불씨 같은 거요? 네, 그런 직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 게, 남궁인 작가님이 이제 의사이자 작가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바쁜 의대 생활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런 꿈이자 소신이었던 이런 글쓰기를 진짜 놓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잘 이어온 결과 이렇게 저희에게 좋은 정말 멋있는 이런 세 권의 책을 이렇게 주실 수 있었고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한테도 힘이 될 수 있는 작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나중에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은지 아니면은 어떠한 자신의 소신을 가지고 살고 싶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저는 좀 즐기면서 살고 싶어요. 저는 제 삶의 최종 목표는 세계 여행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그냥 돈의 목적을 두지 않고 그냥 그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거기 나라에서 돈도 벌어보고 그 나라만의 주거 문화도 느껴보고 싶고 되게 삶의 다양함을 느껴보고 싶어요. 저는 약간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경험은 뭔가 모조리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결혼을 해서 막 아이를 낳는다든지 아니면 또 그 수학여행 같은 저희 이런 좁은 나라 안에서도 다른 지역으로 가면 정말 다른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럴 때마다 제가 정말 우물한 개구리구나 이런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경험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저는 약간 이런 장소에서 이런 말 써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좋아하는 한 드라마의 여주인공이었던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꼴리는 대로 살아라. 저는 이 말에 정말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타인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타인의 평가에 의해서 자신을 맞추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 주변에서도 수행평가를 할 때 선생님들의 물론 기준을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러한 기준에 맞춰서 저희를 이렇게 끼워 맞추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살아가곤 하는데 저는 나중에 저만의 그냥 제가 하고 싶으면 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되게 하늘을 나는 자유로운 새 같은 인생을 살고 싶어요. 중간중간 가다가 어딘가 정착하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다시 날아오를 수 있는 그러한 새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솔직히 얼굴이 좀 아기 세상이기도 하잖아요. 엄청 순해 보여요. 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제 시간도 많이 지났네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게, 저희가 그때 수요일에 남궁인 작가님이 오셔서 강연을 작게 열어주셨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남궁인 작가님이 되게 약간 의미심장하게 남긴 말씀이 있으세요. 아니, 어디, 한 30년간을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약간 감금되어 있는 어디 시설 같은 데에서 사셨던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이 20살인가 들어가셔가지고 한 50살까지 그 30년 동안 진짜 그냥 그 자리 그대로 똑같은 자세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계속 그냥 그렇게 삶을 보내셨던 분이 계세요. 근데 어느 날 하루는 그분이 이제 너무 삶이 힘드니까 이제 목을 스스로 이제 자살을 하려고 이렇게 그었대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누군가에 발견돼서 이제 병원에 오게 됐는데 그때 딱 마침 남궁인 작가님을 만나신 거죠. 근데 이 목에 있는 이 정맥, 이 부정관 같은 이런 정맥이 있는데 경동맥이 있는데 이 동맥은 살짝만 스쳐도 가다출혈이 되면 바로 그냥 직사를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진짜 정말 신기하게도 그 살을 비집고 딱 진짜 한 끗 차이로 목을 베었는데 다행히 그 경동맥은 지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셨다고 들었는데 근데 이제 의사라는 직업은 아무래도 생명을 살리는 직업이니까 되게 열심히 이렇게 살리셨다고 했는데 근데 살렸는데 다시 또 그분은 그 시설에 다시 돌아가셨다고 다시 그 시설로 들어가셨다고 하면서 이제 이러한 문제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사는 사람을 살리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네, 맞아요. 그래서 살렸는데 그래도 그 환자는 살아도 산 게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고통스러워서 자신이 그런 선택을 했는데 다시 살아난 거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또 이 사회도 그런 사각지대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이러한 다양한 관심과 지지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도 저도 느꼈습니다. 또한 저는 이제 그 분이 자신의 목숨을 끊으려고 한 번의 이 선택을 후회하는 그런 날이 오는 그런 삶을 다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다른 이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뒷받쳐주고 이런 발판이 돼줄 수 있는 게 어쩌면 이 남궁인 작가를 더불어 한 이러한 많은 의사들의 역할이 바로 이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우왕좌왕 말을 하기도 했고, 또 웃음소리도 솔직히 좀 많이 들어갔고, 네, 이런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이렇게 3명의 학생들이 모여서 하나의 주제, 또 더 나아가 가지친 또 다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니까 정말 저는 의미 있고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말했던 다양한 책 외에도 남궁인 작가님의 우리 사이엔 오해가 있다 라는 책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책은 남궁인 작가님과 이슬아 작가님이 서로 주고받은 편지 형식으로 이루어진 책이라고 합니다. 이 책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저희도 앞으로 남궁인 작가님의 다른 작품들도 많이 읽어볼 생각이고, 여러분들도 저희가 오늘 이야기 나눈 이 책 외에도 아까 방금 말했던 것처럼 우리 사이엔 오해가 있다 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나중에 한 번 더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또다시 한번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3명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앞으로 여러분의 찬란한 미래를 응원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가님과의 만남은 늘 설레는 것 같아요. 작가라는 사람책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글자라는 형태에서 더 나아간 깊이와 또 다른 울림을 주네요. 저는 남궁인 작가님을 대학 시절 친구의 책 선물로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평소 생각했던 응급의학과의 모습과 달라 너무 신선하기도 했고, 사람들이 살아 숨쉬는 그 공간이 머릿속에 그려져서 한때는 의사가 되는 꿈을 꿔보기도 했답니다. 자, 멋진 방송을 들려준 광양 중마고 친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후!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책과 함께 올해를 마무리해보시면 어떨까요? 처음에 세운 목표가 있으시다면 자신을 믿고 끝까지 힘내요, 우리. 지금 여기에서 행복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길, 추억으로 가득한 12월이 되길 저희 부크부크가 응원합니다. 그럼 다음 방송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그리고 매일 자유롭게 세상을 넓혀 더 멋진 내 모습을 꿈꿔 자꾸 눈이 가는 이 작은 방 부크부크 지루함 모두 떨칠 거야.